지금 당신의 삶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 가장 친한 친구, 심지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까지. 그들을 우연히 만났나요? 융에 따르면 아닙니다. 누구도 우연히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진실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그들에게 이끄는 것은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어떤 무의식적인 힘 때문입니다. 수년 동안 조용히, 그리고 당신 안에서 말이죠. 이 영상에서는 융의 관점에서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들어왔다가 사라진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일주일 만에 떠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고 어떤 사람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 이름들을 떠올리며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이 중 어떤 것이 진정한 우연이었을까? 융은 아주 일찍부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고 그가 내린 결론은 꽤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우연이라고 인식하는 것들은 사실 훨씬 더 깊은 과정 속에서 표면으로 드러난 순간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는 과장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 가장 깊은 흔적을 남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났나요? 그 순간들은 종종 너무나 평범해 보였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긴 대화 도중 혹은 실수로 잘못된 열차에 탑승하는 그 사소해 보이는 순간처럼 말이죠. 평범한 순간, 특별한 사람. 그 만남은 점차 당신 삶에 뗄 수 없는 부분이 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만남의 이면에는 당신의 의식이 결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이성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조용히 오래된 상처를 치유합니다. 이 상처는 어린 시절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당신답게 만드는 모든 것이 모호하고 형언할 수 없는 그 훨씬 더 먼 곳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단순히 경험의 총합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는 당신을 형성했던 사람들, 당신이 채우려 애썼던 공허함, 당신이 오랫동안 갈망해왔던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점차 강력한 자기력으로 변모합니다. 무의식적인 힘이 당신을 특정 사람들에게로 이끌어갑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우연한 만남들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는데 당신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일까요? 의식은 자신이 보는 것을 처리하고 명명하고 결정합니다. 하지만 당신 안에는 의식이 한 번도 건드리지 못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역들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작용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고 끊임없이 방향을 설정합니다.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끌린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나요? 다른 얼굴의 사람들과 다른 도시에서 다른 시간에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관계가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면 또 다른 관계가 시작되지만 이야기는 다시 비슷한 지점에서 멈춥니다. 이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있지만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외부에서 비슷한 메아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융은 이것을 거의 기계적인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당신 안에 무엇을 품고 있든 당신은 외부에서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항상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 와 같은 생각은 마치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융이 말하는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이 선택에 실패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 내면의 훨씬 오래된 메커니즘이 실제로 당신을 조종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당신에게 결점을 강요하고 다른 하나는 호기심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 문을 열면 무엇이 보일까요? 당신은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던 내면의 갈망을 보게 될 것입니다. 소리내어 말하지는 않았지만 수년 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기대감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아주 어렸을 때 충분히 받지 못했던 것, 즉 신뢰, 관심, 진정으로 이해받는다는 느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결핍은 시간이 흐르면서 구체화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당신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순전히 본능적으로 그러한 형태를 외부에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융의 이러한 관찰은 처음에는 무겁게 느껴지고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갇힌 듯합니다. 하지만 곧 이상한 가벼움을 남깁니다. 모든 것을 우연에 돌리는 것은 당신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내 삶에 잘못된 사람들이 들어왔어 라고 말하며 거기에 갇히게 됩니다. 당신 내면의 메커니즘을 보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방관자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살펴보고 이해하고 숙고할 만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 가장 깊은 영향을 준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났나요? 처음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이 지배적이었나요? 설렘이었나요? 묘한 친숙함이었나요? 아니면 완전히 설명할 수 없는 특별한 끌림이었나요? 융에 따르면 그러한 감정은 의식적인 마음이 아닌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오는 신호입니다. 영혼은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영혼은 이미 선택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그 선택을 우연이라고 부릅니다. 라디오 방송국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맞춰놓은 주파수만 수신할 수 있습니다. 공기 중에는 다른 신호, 다른 소리들이 있지만 수신기는 오직 자신의 주파수 대역에서만 작동합니다. 융은 인간의 정신도 이와 비슷하게 작동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듣는 모든 소리, 어린 시절에 받은 모든 메시지는 점차 하나의 주파수 대역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당신은 그 대역에 맞는 사람들만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대역은 어떻게 형성되는 걸까요? 당신을 형성하는 것은 단순히 경험한 사건들만이 아닙니다. 그 사건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 그 반응이 당신 안에 남기는 잔여물, 말하지는 않지만 어딘가에 축적해두는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일종의 내면 주파수를 만들어냅니다. 이 주파수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그 영향은 매일 느껴집니다.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보세요. 왜 어떤 사람들은 당신을 순식간에 지치게 하는 반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을 위로해 줄까요? 이것을 좋은 에너지, 나쁜 에너지로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칼 융은 훨씬 더 구체적인 것을 지적합니다. 당신 안에 쌓인 긴장, 해결되지 않은 모든 것, 끊임없이 억누르는 모든 감정들이 외부로 신호를 보냅니다. 같은 긴장을 가진 사람들이 그 신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의도치 않게, 하지만 꾸준히 그렇게 합니다. 부인할 수도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의식적으로 사람을 선택한다 라고 말하면 안심이 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번엔 다를 거야 라고 말하며 시작했지만 결국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 라고 말했지만 몇 달 동안 비슷한 곤경에 처한 적은 또 얼마나 많았나요? 이러한 반복되는 패턴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내면의 주파수가 외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칼 융은 이에 대해 사람들이 자신을 완성시켜줄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 내면의 미지의 영역에 부합하는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성장에 대한 욕구이고 후자는 무의식적인 순환의 반복입니다. 둘 다 끌림이라는 똑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당시에는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특정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속에서 그래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당신의 논리는 신중하지만 이미 무언가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융이 관심을 갖는 지점입니다. 그 예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떤 욕구, 어떤 갈망, 어떤 미완의 이야기가 그 결정을 이끄는 걸까요? 단순히 우연이나 케미스트리라고 치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순환이 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장소만 바뀔 뿐입니다. 내면의 주파수가 변하지 않는 한 당신이 받는 신호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다른 도시, 다른 환경, 다른 나이,
장소는 바뀌지만 패턴은 여전히 익숙합니다. 융은 이것을 비극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이것을 당신 내면에 아직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끊임없이 보내는 초대로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겪었던 가장 힘든 관계들에서 공통점은 무엇이었나요? 상대는 달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느꼈던 감정은 낯익지 않았나요? 그 익숙함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융에 따르면 그것은 당신이 짊어진 오래된 짐이 새로운 얼굴을 마주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영혼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딘가에서 기다리게 하고 적절한 조건이 충족될 때, 즉 외부에서 비슷한 것이 나타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메커니즘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데에는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택한다는 믿음을 버리고 내 안에 나를 위해 선택하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단계를 밟지 않고서는 그 주파수가 무엇을 끌어당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맺고 있는 관계나 과거에 맺었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꼈나요? 단순히 외적인 것이었나요? 아니면 그 사람 내면의 무언가를 알아차렸나요? 융에 따르면 그 알아차리는 순간은 신호입니다.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외부에서 상응하는 것을 만나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지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당신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주파수를 바꾸는 것은 순간적인 결정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당신 안에 축적된 것들을 자각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자각이 시작되면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도 바뀝니다. 더 이상 그들을 그들의 모습뿐 아니라 그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까지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말의 절반 이상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 대한 것입니다. 얼굴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도시가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름이 바뀌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당신은 깨닫습니다. 이 상황이 낯익다는 것을. 똑같은 실망감, 똑같은 난관, 똑같은 감정.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스스로를 탓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나는 항상 잘못된 사람들을 선택해 라는 말이 익숙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융은 이러한 반복을 매우 다른 관점에서 해석합니다. 그에 따르면 당신의 삶에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모든 패턴에는 근원이 있습니다. 그 근원은 외부가 아니라 당신 내면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자라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특정한 메시지를 받습니다. 사랑받으려면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도 있고 자신의 욕구를 표현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침묵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배우거나 항상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대부분 말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눈빛, 무반응, 부적절한 순간의 침묵을 통해 전달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이러한 것들을 내면화합니다. 성장하면서 내면화된 패턴들은 관계 속에서 재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히 어떻게 작용할까요? 융에 따르면 우리 안에는 무의식적으로 지닌 패턴이 있습니다. 이 패턴은 특정한 감정 패턴에 익숙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습관은 강력합니다. 익숙한 것은 옳다고 느껴집니다.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혼동하기는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느낌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나에게 맞는 것 같아. 별다른 도전이 없고 진정으로 평화로운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그런 관계는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나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질문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평온해서 뭔가 부족했어 라는 생각이 든 적이 있나요? 바로 여기서 융의 요점이 명확해집니다. 익숙한 긴장감, 익숙한 불확실성, 익숙한 거리감, 이러한 것들이 없을 때 관계는 때때로 무미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활력의 원천은 사실 건강한 관계가 아니라 오래된 패턴의 재활성화입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는 것은
연인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친구 관계나 직장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는 끊임없이 당신을 실망시키고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당신을 뒷전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정반대로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하고 바로잡고 결코 당신을 충분히 훌륭하다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러한 반복적인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융은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을 결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답이 불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익숙한 것을 끌어당긴다. 익숙한 것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입니다. 즉, 선택 능력이 완전히 형성되기 훨씬 이전에 당신 안에 깊이 새겨진 역동성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만났던 관계 속 사람들은 얼마나 달랐습니까? 겉보기에는 매우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용하고 한 사람은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고 한 사람은 지나치게 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에서 당신이 느꼈던 감정은 비슷했습니까? 어떻게 그 감정에서 벗어났습니까? 아니면 벗어나지 못했습니까? 융의 관찰에 따르면 사람들은 패턴을 깨기 위해 먼저 그 패턴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하지 않고는 패턴을 깨트릴 수 없습니다. 인식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은 매우 다릅니다. 나는 항상 잘못된 사람들을 선택했어 라고 스스로를 비난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반복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라고 묻는 것이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당신 내면에는 특정한 유형의 사람들에게 예 라고 말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의식이 작동하기 전, 논리가 분석하기 시작하기 전에 이미 결정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욕구, 어떤 두려움, 어떤 오래된 감정이 그 결정을 이끌고 있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답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전혀 하지 않는다면 똑같은 상황이 다른 배우들만 등장한 채 계속해서 반복될 뿐입니다. 반복되는 패턴은 벌이 아닙니다. 융은 이 점을 거듭 강조합니다. 영혼은 해결하지 못한 것을 잊지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영혼은 그것들을 외부로 투영하여 또 다른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재료와 같은 수준의 의식으로는 다른 결과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당신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당신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켰나요? 그 감정은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도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예 라는 대답이 당신 마음속 어딘가에 떠오른다면 그 연결고리는 중요합니다. 융의 모든 관찰의 핵심은 잘못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서 조용히 작용하는 무언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관계가 있나요? 항상 마음이 불편하고 항상 같은 감정을 느끼는 누군가? 댓글에 그 관계에서 가장 익숙하게 느껴졌던 점을 적어주세요. 고통을 인식하는 것은 묘한 느낌입니다. 고통을 경험할 때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질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완전히 다른 삶의 단계에서도 똑같은 무게감을 느낍니다. 마치 그 고통이 나를 위해 쓰여진 것 같고 내가 그 고통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것을 단순한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고통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어딘가에서 학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학습된 것은 의식적인 노력이 없을 때 반복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에게 세상은 주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이는 주변 사람들의 행동 방식을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내면화합니다. 사랑이 거리를 동반한다면 거리는 곧 사랑과 동의어가 됩니다.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만 관심을 받는다면 가치는 오직 성과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질문하는 능력이 발달하기도 훨씬 전인 아주 어린 시절에 우리 안에 깊이 박힌 것들입니다. 그렇게 깊이 박힌 것들은 어른이 되면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눌리고 감춰지지만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와 예전의 감정을 다시 느끼게 될 때 마음속 어딘가에서 익숙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 익숙함은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안전한 것과 익숙한 것 사이에 깊은 간극이 존재합니다. 고통이 왜 매력적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합니다. 나는 고통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일수록 더욱 강한 매력을 느낍니다. 융은 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혼은 완성하지 못한 것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모든 짐은 언젠가 비슷한 상황에 다시 직면할 기회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외부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 만들어냅니다. 그 관계에서 당신에게 가장 깊은 도전을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상대방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관계에서 당신이 어떻게 느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작게 느껴졌습니까? 존재감이 없었습니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했습니까? 그런 느낌이 다른 때에도 익숙하게 느껴졌습니까? 만약 대답이 예라면 그 감정은 훨씬 더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영혼은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고 보이지 않고 이름도 없는 짐을 짊어지고 있을 때 그 짐은 외부로의 끌림을 만들어냅니다. 영혼의 유일한 목적은 언젠가 그 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종종 당신이 그 짐을 다시 느끼게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역설입니다. 고통을 끝내기 전에 다시 경험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올 때 경고음과 강렬한 끌림이 동시에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이성적으로는 조심해야 해 라고 말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딘가 익숙한데?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갈등은 중요합니다. 과거에서 오는 정보와 현재에서 오는 정보, 두 가지 다른 정보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한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음 만남으로 미뤄질 뿐입니다. 융은 이 점에 대해 매우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사람들은 고통스러운 관계를 끝냈을 때 잠시 안도감을 느끼지만 비슷한 역학관계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근원은 여전히 내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는 변했지만 내면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고통을 인지하고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단순히 이 고통은 전에 경험해봤기 때문에 익숙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고통이 이렇게 익숙할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당장 답을 찾으려 하지 않고 잠시 그 생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현재 또는 과거에 당신을 가장 지치게 했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관계에서 가장 자주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습니까? 더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그 감정은 언제 처음 시작되었습니까? 그 순간 당신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이러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융에 따르면 일단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 고통의 근원과 현재 상황 사이의 다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더 이상 당신을 예전처럼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 고통이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한마디도 나누기 전에 마음속에서 당신을 알아요 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느낌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납득하기 힘들고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도 거의 없지만 그 친숙함은 실제합니다. 만질 수 있을 만큼 분명하고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융은 이러한 느낌을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작동 방식을 알려주는 단서로 여겼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친숙함은 두 가지 원천에서 비롯됩니다.
이 두 가지 원천을 구분하면 삶의 많은 부분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천은 바로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훨씬 뛰어넘어 인류 공통의 유산에서 비롯된 층이 당신 내면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융은 이 주제를 수년간 연구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 심지어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이미지, 똑같은 두려움, 똑같은 욕망이 반복됩니다. 어머니상, 영웅, 적, 스승. 이러한 것들은 학습된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된 층은 특정 사람들을 만났을 때 갑자기 활성화됩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패턴 중 하나에 부합할 때 당신 내면에서는 아주 깊은 인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치 이미 알고 있던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인식은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아주 오래된 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두 번째 원천은 더 개인적이고 더 날카롭고 때로는 더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당신 내면에는 결코 제대로 볼 수도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욕망, 두려움, 충족되지 않은 욕구들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것들은 내면의 이미지를 형성합니다. 일종의 이상형이자 기대감입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삶에 들어와 그 사람이 당신의 내면 이미지와 일치할 때 뇌는 그 사람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순간적인 인식에서 당신이 보는 것은 정말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당신 내면의 이미지일까요? 융은 이 질문을 던지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눈앞의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 세계를 그 사람에게 투영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에 매료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합니다. 눈앞의 사람이 서서히 진정한 모습을 드러낼 때 처음 느꼈던 그 감정은 사라지나요? 만약 그렇다면 처음 느꼈던 감정의 상당 부분은 반영된 것이었을 겁니다. 만약 그 감정이 더 깊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연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반영이 일어나는 걸까요? 융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자신이 볼 수 없는 것을 외부로 투영해야만 합니다. 내면에 지니고 있지만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하는 힘, 우아함, 용기 혹은 분노 같은 것들이죠. 스스로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당신에게 매우 강렬하고 매력적이고 인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 내면의 무언가가 외부의 얼굴을 찾은 것입니다. 이는 단지 연애 감정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에는 당신이 크게 존경하고 차마 비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에게 강한 반감을 느끼는 사람은요? 융에 따르면 이러한 극단적인 반응들은 당신 내면에 무언가가 드러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한 끌림과 강한 반발 모두 같은 신호를 전달합니다. 우순간적인 알아차림이라는 느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경험을 했던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그 순간 당신 안에는 정확히 어떤 감정이 있었나요? 흥분이었나요? 성취감이었나요? 아니면 속으로 드디어 라고 말하고 있었나요? 그 드디어의 끝은 무엇이었나요? 무엇을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나요? 융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외부가 아닌 내면을 들여다보라고 제안합니다. 순간적인 알아차림은 상대방에 대해 말하기 전에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기다리고 있던 것, 그 순간까지 드러나기를 기다려왔던 것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그 느낌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은 당신 내면의 감정을 진정으로 반영하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분명해집니다. 진정한 연결은 깊어지고 풍요로워지고 변화하지만 성장합니다. 하지만 반영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집니다. 상대방의 진정한 자아가 드러나면서 처음에 그 느낌은 붙잡을 것이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알아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들여다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강렬한 느낌 속에 머물며 이 느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라고 묻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질문을 한다고 해서 그 감정을 덜 즐기게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에 휩쓸리는 것을 막아주죠. 융에 따르면 가장 가치 있는 관계는 성찰을 초월하여 진정한 통찰력에 이르는 관계입니다.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내면의 모습을 인식해야 합니다. 타인을 보는 길은 먼저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좋아요. 다 이해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뭔가 변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에 걸맞은 답 또한 솔직해야 합니다. 융에 따르면 자각은 마법의 버튼이 아닙니다. 무언가를 본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년 동안 당신 안에서 작동해온 메커니즘이 갑자기 멈추고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 자신을 이해하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과정이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자각 없이 사는 것과 보기 시작함으로써 사는 것 사이에 정말 차이가 없을까요? 융에 따르면 자각이 변화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변화는 자각 없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이 두 문장은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 문장은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고 두 번째 문장은 당신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당신은 두 가지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 안에서 작동하는 패턴을 처음 발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저항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모두가 다 그래 라고 깎아내립니다. 그리고 한동안 그것을 안고 분석하고 때로는 지쳐버립니다. 어느 순간 패턴 자체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패턴이 존재하는 조건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상황에 처하지만 이번에는 내면의 무언가가 다르게 반응합니다. 잠시 멈칫하고 작은 물음표가 떠오르며 이 느낌 왠지 익숙한데?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멈춤은 작아 보이지만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자각의 힘은 삶을 즉시 재구성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인 반응에서 살짝 벗어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융은 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의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기 시작하면 그 지배력은 절대적이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강력하고 여전히 작용하지만 더 이상 유일한 목소리는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작년의 당신과 오늘의 당신은 무엇이 다른가요? 같은 실수를 덜 반복하고 있나요? 아니면 변하지 않았나요? 만약 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신은 그 패턴을 진정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그 이름만 알고 있는 건가요? 이 둘은 매우 다릅니다. 어떤 것의 이름을 아는 것과 그것을 내면에서 느끼는 것 사이에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라고 말하는 것과 바로 그 두려움의 한가운데서 스스로를 자각하고 멈추는 것,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훨씬 더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융은 이 과정을 빠르고 직선적인 진행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직선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선형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곳으로 돌아오지만 회전할 때마다 조금씩 다른 높이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보지 못했던 세부 사항이 이번에는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영혼만의 속도입니다. 자각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해하려면 다음을 관찰해 보세요. 같은 유형의 사람에게 끌릴 때 이번에는 그 끌림을 조금 더 일찍 알아차리나요? 그 익숙한 느낌이 들 때 이 느낌은 어디서 오는 걸까? 라고 질문할 수 있나요? 관계에 빠져 길을 잃었다가 되돌아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것들은 큰 변화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바로 변화입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변화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중대한 전환점을 기대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어 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러한 기대는 오해입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조용한 과정입니다. 당신이 변화를 알아차릴 즈음에는 이미 시작된 후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정직함입니다.
특히 자기 자신에게 정직해야 합니다. 관계에서는 상대방만을 탓하기 쉽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에서는 상황만을 탓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반복해서 겪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려면 다른 종류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용기는 죄책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려는 의지입니다. 융에 따르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발견하는 것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뿐입니다. 당신이 짊어지고 있는 것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항상 쉽지는 않고 항상 빠르지도 않지만 가능합니다. 자각이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바꿉니다. 당신이 예상하는 방식이나 예상하는 시기에 바뀌지는 않겠지만요.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 바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누군가가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영상을 보고 나서도 여전히 확신할 수 있나요? 댓글에 처음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는지 적어주세요.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때로는 가장 짧은 대답이 가장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칼융의 더 많은 가르침을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